제59기 국수전 도전 3국을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현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래 이 국수전은 당대 최고수에게만 허락됐던 자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또 지난해에 이어 리턴 매치가 돼서 또 이목을 끌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조한승 구단이 이제 국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정환 구단에게 빼앗겼고, 이번에는 조한승 구단이 도전자가 되어서 박정환 구단과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네, 정말 놓칠 수 없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먼저 대정부와 함께 두 선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제59기 국수전 1956년에 시작을 한 기전입니다. 아직까지도 국내 유일한 도전기 방식인데요. 네, 우승 상금은 4,500만 원이고요. 준우승은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대회 방식은 본선 16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도전자 결정전은 3번기 그리고 도전기는 5번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네, 각자 3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전기 우승은 박정환 구단. 사실 이 조한승 구단이 3연패 중이었는데 4연패를 막아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한승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국수전 도전기를 5년째 지금 펼치고 있는 셈이에요. 네, 최다 우승 기록은 지금 조은영 구단이 가지고 있는 16회, 2위는 이창호 구단이 10회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조한승 구단 93년생과 82년생인데요. 사실 연도는 다르지만 같은 나이에 입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나이에 입단했고 두 기사 사실 그래도 이제 거의 동시대에 이제 서로 많은 승부를 펼쳤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한국 랭킹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26개월째 랭킹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에 네. 조한승 구단이 최근에 랭킹이 조금씩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14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상대 전적도 9승 3패로 박정환 구단이 압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정환 구단 19회 LG배 조선일보 교양전 우승을 차지했고요. 또 얼마 전이었죠. 굉장히 연패를 달리고 있다가 KBS 바둑왕전 타이틀은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지금 계속 연패를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2연승을 거두면서 KBS 바둑왕전은 역전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네. 조한승 구단은 국수전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이번 국수전 도전기 관전 포인트인데요. 과연 박정환 구단이 국수전에서 2연패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리고 KO 완봉승을 거둘 수 있을지가 참 초미의 관심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조한승 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막판에 몰려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이 안 될 텐데 그런 네. 부분은 오늘 대국에서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자료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지금 상대 전적으로도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박정환 구단이 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이세돌 구단에게 타이틀을 가져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추세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조한승 구단이 일단 박정환 구단과의 상대 전적에서 지금 총 9승 3패, 네. 그러니까 지금 3승 9패인 셈이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두 판을 먼저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 이후 불과 한 2년 만에는 지금 1승 9패로 상당히 밀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지금 계속 연달아서도 지금 4연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극복을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연 제3국이 어떻게 될지 절치부심의 조한승 구단이 역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제59기 국수전 도전기 3국입니다. 각자 3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자, 오늘은 조한승 구단의 흑번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1국을 돌을 가리고 그리고 나서 최종국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흑백을 번갈아 가면서 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흑을 잡은 기사는 초반 포석을 좀 미리 연구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죠. 그렇다면 조한승 구단의 흐름을 본다면 연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흑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본인이 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조한승 구단이 과연 어떤 포석을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조한순 구단이 언제부턴가 랭킹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사실 국내 기전에서는 다른 타 기전에서요 성적을 내는 편이 아닌데 유독 국수전에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사들마다 이제 각자 본인이 좀 더 좋은 성적을 내는 한마디로 이제 좀 인연이 있는 기전들이 있거든요. 네, 조한승 구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국수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어떤 흐름들에 있어서 조한승 구단이 이제 국수전에서는 뭐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정말 멋진 모습으로 승리하는 그런 대국들을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유독 지금 계속 좀 어렵게 가고 있는 상대가 지금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지금 국수전 3연패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5번 연속 결승 무대에 올랐어요. 네,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합니다. 그렇죠. 조한승 구단이 이제 2011년도에 제55기 국수전에서 이제 최철한 구단을 만나서 거기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국수전 타이틀을 거머쥐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내리 3연패까지 기록을 했는데 바로 전기 대회 때 박정환 구단에게 이제 아쉽게 패하면서 근데 그리고 이제 물러나지 않고 이번에는 다시 도전자로 그러니까 토너먼트 그 16강 과정을 거쳐서 또 도전자 결정전을 거쳐서 이번에 또 도전자로 나섰다는 것이 정말 인상 깊은 그런 네.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그 올라오는 동안 얼마나 제야의 고수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본선이 16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16강에 올라온 멤버들은 누구나 다 이 국수전 우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1국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2국에서의 반집회는 참 아쉬웠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1국에서도 사실 상당히 좀 미세한 승부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2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마지막에 반집회를 당하긴 했지만 그 전의 형세는 조금 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후반 정도 가면서 좀 형세를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반집 승부까지 갔던 것이 아닌가 싶고 네. 오히려 1국에서의 내용을 보면 조한승 구단이 이제 초반 출발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중반에 조금 뭔가 방심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네. 결국은 이제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죠. 집 차이는 더 조금 났지만 1국이 오히려 역전패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흐름상으로 보면 그렇죠. 자, 조한승 구단이 사실 적극적인 바둑을 두는 기사는 아닌데 오늘 초반 포석은 상당히 적극적인 인상입니다. 사실 이 양쪽 귀를 저렇게 걸쳐놓고 손 빼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뭐 몇 번 사용된 적이 있는 포석이긴 하지만 조한승 구단이 이 포석을 이제 바로 이제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사전에 연구가 좀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이제 흑백 간에 서로 양화점으로 진행되는 그런 포석이 나왔습니다. 이 양화점은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시절에 참 많이 두었었는데 네, 저도 한창 공부할 때 양화점이 조금 유행 포석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유행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재미있는 측면이 있냐면요. 이창호 구단이 한참 성적을 낼 때 뭐 흑번으로는 이제 뭐 화점과 소목을 두기도 했습니다만 100번으로는 거의 양화점 아니라 화점과 소목을 두게 되면 이건 오히려 약간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프로기사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그때 당시에는 100으로는 거의 양화점밖에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었습니다. 이창호 효과였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창호 구단이 워낙 양화점을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또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인류 기사들이 이제 사용하는 수법을 이제 다른 대부분의 이제 기사들이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사실이죠. 최근의 추세로 본다면 뭐 미니 중국식이라든지
소목을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뭐 양화점보다는 이제 흑번으로는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미니 중국식, 또 변형 미니 중국식, 네. 그다음에 중국식, 변형 중국식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도 일단 조한승 구단이 원하는 대로는 해주지 않겠다. 3-3으로 들어가질 않고 중앙으로 한 칸을 뛰어나왔어요. 삼삼으로 들어간다면 좀 중앙이 두터워지는 게 싫었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3-3에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반대쪽으로 이곳을 들어갔다면은 이곳으로 막아서 뭐 잘 아시는 그런 진행이죠. 이렇게 늘어서 이제 중앙 쪽을 날일자로 씌워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모양이 커지는 것이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특히 프로 기사들이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요. 상대가 일단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싸움들, 그런 신경전들이 초반 포석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기세에서 눌리기 싫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굳이 손해보는 그런 진행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심리적으로 그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프로들의 대국을 옆에서 관전을 하고 있으면 뭔가 기 같은 게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정상급 기사들끼리의 대국은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서로 한 수 착점할 때마다 흑이 착점하면 뭔가 흑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한승 구단이 좀 좋아 보이고 백이 또 착점을 하고 나면은 박정환 구단이 좀 좋아 보이고 네. 이런 느낌들을 또 많이 느끼게 되신다고 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서는 간명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이제 정석 진행인데 지금 들여다본 수는 당장 꼭 필요한 수는 아닌데 그래도 들여다보는 자체가 일단 손해는 없다고 봐야죠.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박정환 구단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낀 게 이세돌 구단에게 3연패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바둑왕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세돌 구단과 이제 최근에 하이원 리조트배 결승에서 만나서 지금 5번기 승부를 벌이고 있고 또 KBS 바둑왕전에서 이제 결승에서 만났거든요. 네. 3연패라는 것이 이제 하이원 리조트배 1국과 2국을 지금 패했던 부분입니다. 네, 이국을 패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KBS 바둑왕전 1국까지도 패했죠. 네. 뭔가 그럼 흐름으로 3연패의 수령에 빠진 건데요. 그렇죠.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이세돌 구단이 타이틀을 자연스럽게 가져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것을 뭐 완전히 엎어버리면서 다시 한번 2연승, 역전 우승을 일구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국스전에서 조한승 구단과 3국을 벌이게 됐습니다. 박정환 구단으로서는 이 바둑만 이기면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도 이미 KBS 바둑왕전을 우승했기 때문에 이 대국을 이제 승리를 거둔다면은 일단은 2016년에만 우승이 2개가 네. 되는 거고요. 다관왕이 되는 겁니다. 또 하이원 리조트배도 또 남아 있죠. 지금도 이제 보통은
여기를 먼저 젖혀가는 건데요. 이곳을 지금 젖혀가면은 받지 않는 것이 싫었다는 겁니다. 아, 네, 이곳을 젖히면 여기를 이제 붙여서 공격을 하겠다는 거고, 박정환 구단도 사실 여기 미리 들여다본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는 수입니다. 지금은 두 칸을 벌리는 형태가 조금 두터운 곳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백돌 두 점이 나란히 이렇게 차렷하는 형태로 서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 지금 두 칸 벌린다고 하더라도 뭐 나중에 이런 곳을 붙여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침투하는 수단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리를 좀 당했을 때 기분 나쁜 의미, 그리고 중앙 쪽으로 이렇게 눌러갔을 때도 쉽게 지금 중앙이 봉쇄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자리 잡기가 힘들다고 보고 젖혀갔네요. 네, 조한승 구단은 자상귀 쪽 날일자 하나 교환해 둔 자체로 자상귀에 있는 흑돌은 크게 쫓길 만한 돌은 아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박정환 구단이 사실 LG배 우승을 작년이죠. 네. 차지하기는 했지만 또 형제 대결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후지집배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텀이 있었던 거죠. 네, 그동안에 계속 그렇습니다. 1위를 고수하고 있었던 거에 비하면. 그래서 올해 목표가 역시 세계대회 우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아마 마음에 좀 가장 짐이 되는 부분이 네. 이 세계 대회에 좀 시원시원하게 우승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랭킹 1위, 뭐 아까도 26개월째 지금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랭킹 1위로서 어떻게 보면 세계 대회 한 2개 정도는 좀 우승을 해준다면 네. 뭔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겠죠. 근데 이제 자꾸 세계 대회에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우승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게 세계 대회 오히려 나가면 갈수록 더 네,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세계 대회에서는 잘 안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주변에서 하니까, 뭐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국내 대회 사실 우승하는 것이나 뭐 세계 대회 우승하는 것이나 어려운 운도- 건 네,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2016년도에는 반드시 좀 덜어내고자 아마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세계바둑계는 지금 뭐 커제 구단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일단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과 결승전에서 만나서 좀 그렇죠. 한번 시원하게 이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두 기사가 인터넷 바둑으로는 굉장히 대국이 많다고 하는데 네, 이제 또 세계대회 결승 무대에서와는 또 다른 느낌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자상귀 쪽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박정환 구단이 끄는 게 조금 전투를 유도한 수입니까? 네, 이제 보통은 여기 지금 백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박정환 구단도 끊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요. 뭐 조한승 구단도 지금 저촉한수로 백이 둔 자리를 늘었으면은 뭐 그냥 크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 젖히고 난 다음에는 끊는 게 거의 필연입니까? 네, 지금 젖힌 상황에서는 사실 박정환 구단도 끊어가고 싶은 자리죠. 네.
어지러운 변화네요. 네, 일단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백돌이 잡힌다면은 뭐 박정환 구단이 끊어간 의미가 전혀 없고요. 네. 이제 흑돌이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그 돌이 잡히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변화가 자주 나오는 형태인가요? 뭐 자주 나오는 변화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좀 저도 이런 변화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처음 보는 변화입니다. 네. 저도 처음 봐서 질문 네. 드려봤어요. 보통은 이제 백이 끊어가는 수 자체가 잘 두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금 백이 한 점을 두 점으로 늘려둔다면은 변은 잡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바꿔치기의 형태가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좌상에서 어려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해설판에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뭐 조한승 구단 오늘 양화점 네. 포진을 들고 나왔고요. 여기서도 뭐 사실 최근에는 이제 3연성 포석 자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냥 3연성으로 가는 것도 아니라 여기를 먼저 하나 걸쳐두고 또 이 자리도 하나 걸쳐두고 네. 오늘 바둑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싸움을 벌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수가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그냥 이렇게 3연성을 두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포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흙이 이제 다음에 뭐 이렇게나 이렇게 전개했을 때도 확실히 이제 모양이 좀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이 조한순 구단은 참 두터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둑을 네. 상당히 좀 두텁게 두면서 네, 지금 실전에 이렇게 둔다면 네, 어떤 게 싫었을까요? 이렇게 막는 것이 싫다는 건데요. 일단 뭐 박정환 구단도 조한승 구단의 기풍을 잘 아니까 지금 두텁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싫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한승 구단은 이렇게 두텁게 두려는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네. 일단 박정환 구단이 여기서 한 칸을 띄어서 약간 비틀어 나갔고요. 받아주니까 이제 씌워가면서 지금 미리 하나 걸쳐둔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 돌을 뭐 움직여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도 한 판의 바둑이었겠죠? 네, 뭐 이렇게 움직여서 네. 하나 더 밀어가고요. 이 돌이 없을 때는 이제 흙이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연결을 하는 건데 돌이 없을 때요? 네, 지금은 뭐 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날일자로 연결하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것 같고 백은 두텁게 이어둬도 되고 아니면 3-3으로 들어가서 발 빠르게 두는 뭐 이런 진행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둔다면 뭐 이런 진행으로 흘러갔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한승 구단도 간명하게 처리를 했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들여다본 수를 좀 의미를 따져봐야 되는데 본래 여기를 그냥 막고요. 저촉할 때 받아준다면 나중에 아무 때고 여기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반발을 할 네. 수가 없는 상태죠. 반발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끊어갔을 네. 때 이 끊는 수가 너무 통렬해서요. 단수치고 혹으로 연결이 되는 네, 이렇게 따낼 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뭐 흙이 거의 망한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네, 완전히 관통이 됩니다.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데도 미리 들여다본 것은
이런 의미죠. 지금 이제 이어주고 막았을 때 이제 여기를 바로 젖혀온다면 아까도 이제 뭐 잠깐 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잡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붙여서 바로 공격을 하겠다. 그러면 흑이 나중에 이 한 점을 잡는다고 해도 이 들여다본 교환은 약간 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맛이 좀 남아있죠. 그래서 네. 조한승 구단도 바로 젖히질 않고 일단 여기를 먼저 날일자로 왔습니다. 네, 받아주었죠. 지금도 여기서 젖혀갔는데 뭐 이렇게 뛰게 된다면은 일단 늘어가는 것 이것이 일단 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돌도 여전히 좀 약하죠. 간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이제 또 지켜도 돌이 강하게 되면 이제 들여다봤을 때도 또 기분이 나쁩니다. 네. 받아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또 상대에 있는 흙 모양을 또 헤집고 다니는 그런 수단도 남아 있거든요. 여전히 엷은 자리고요. 네. 그래서 이 교환만 하나 해두고 네. 젖혀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 뭐 일단 받질 않고 박정환 구단도 압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오늘 대구 이 싸움이 좀 나오는 장면인데 여기서 네. 흙이 늘면은 그냥 그렇죠. 보통의 바둑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늘어가면은 뭐 이제 평범하죠. 백도 이 돌을 뭐 강하게 공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도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쉽게 뭐 여기 하나 교환을 하고 이렇게 뭐 붙여가기만 해도 네. 안쪽에서 뭐 알기 쉽게 사는 형태가 되거든요. 중도가 나오겠네요. 네, 뭐 이렇게 호구 친다면은 살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서로 기세 싸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젖혀간 것은 받아달라는 주문이고. 네. 역시 백도 받기는 싫은 형태죠. 네, 받아주게 되면 이제 단수치는 교환하고 여기 아마 똑같이 붙일 것 같고요. 네. 이런 진행이 됐을 때 아까 돌이 여기 늘어서 이렇게 날일자로 있는 것보다는 돌이 없는 것이 이렇게 약간이라도 득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어차피 봉쇄가 안 네, 되니까요. 봉쇄가 쉽지 않죠. 박정환 구단도 끊어가면서 이제는 뭐 움직여 나가는 것이 기세죠. 여기를 막고 입구자로 가고 단수를 쳤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여기를 선수로 막기 위해서 이 단수 하나 교환해 두는 것이 지금 좋은 행마법이고요. 그리고 그냥 늘었거든요. 여기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끊어가게 된다면은 일단 여기를 잇고요. 네. 이어주고 여기 이제 돌림 당하면서 하나 더 단수 치고 막히기 때문에 실전과 비교했을 때 수상전에서 훨씬 이제 손해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일로 단수 치는 것도 이제 비슷한 위치고요. 이렇게 단수 쳐도 여기 단수 치면 이제 똑같은 그림이 나오죠. 돌려 쳐서. 그래서 이 뒤쪽으로 환원이네요. 돌림 당하는 형태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늘었는데 여기를 막을 때 지금 젖혀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일단 조한승 구단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움인데요. 끊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지금 사실 문제인데요. 네, 이거는 아까보다는 흙이 이쪽 모양이 더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모양보다는 이제 확실히 이득이죠. 네. 근데 지금 이 모양도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얼핏 봐서는 지금 여기는 이제 젖혀가고 끊어가면 느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 이렇게 밀어서요. 좀 축 관계가 있거든요. 이것은 끊어가게 되고 다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밀어서 지금 이건 뭐 백이 걸려드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아, 이쪽도 안 되나요? 네, 거기를 받아주게 되면 여기를 따라 나가고 단수를 쳐서 이건 지금 축으로 잡히게 되죠. 네. 여기 수를 메워도 마찬가지로 좀 축이니까 한 수 부족이고요. 이것은 뭐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진행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사실 백이 이렇게 한 점을 따내고요. 여기를 잡을 때 이곳을 하나 이제 교환을 해놓고 이 교환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가면 그쪽과 또 수상전을 하나요? 이것이 지금 또 이제 수상전이 이제 걸려드는 형태여서 근데 이제 물론 백이 이렇게까지 이제 손해 볼 필요는 없겠죠. 다시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이 교환을 이제
하기 전에 뭐 이렇게 먼저 해놓고요. 네, 먼저 이제 여기는 이제 막아놔야 되겠네요. 네, 막아놓고 이렇게 단수만 쳐놓고 가더라도 네. 아까와 이제 비슷한 형태가 나오죠. 네, 그 단수치는 교환을 해두고 옷을 둘 때 이제 뭐 여기를 젖혀 간다든지 하는 이것도 이제 폐가 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를 단수치면 그렇죠. 이건 지금 폐가 되는 형태죠. 그럼 네, 아까의 교환을 그렇죠. 아까 교환해 놓는 것이 하는군요. 조금 더 득이네요. 그래서 네, 때리고 하는 것이 이런 싸움도 사실은 가능했는데 지금 충분히 실전에는 그려볼 수 네,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실전에는 지금 조한승 구단이 역시 이게 지금 좀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젖혀 갔고요. 네, 그러자 이렇게 잡아서 네. 이렇게 젖히는 진행으로 지금 진행이 됐죠. 그럼 이 바꿔치기는 어떨까요? 흐름이요? 일단 뭐 부분적으로 봐서는 확실히 좀 백이 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도 조한승 구단도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크게 불만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조금 이쪽 진영을 잘 키우는 게 네. 좀 숙제로 남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모양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초반에는 박정환 구단이 약간 포인트를 올린 것 같은데요. 이후의 수순은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제59기 국수전 도전 3국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조한승 구단의 대결. 지금 좌상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약간 백이 기분 좋은 흐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조한승 구단은 그래도 뭐 둘만은 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본래 이제 여기가 백이 강한 돌이었죠. 네. 여기가 강한 돌인 상태에서 집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조한승 구단도 이쪽으로 움직여 나오면서 백의 큰 모양을 지운 효과는 있습니다. 조한승 구단이 사실 이 자리를 간 것은 또 이제 굉장히 과감한 작전이긴 합니다. 이 호구 그 자리 당하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여기 굉장히 아프거든요. 이곳에 그래도 흑돌이 지금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둘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두터워져도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이 국수전 타이틀을 가져갔던 기사들을 보면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사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응답하라 1988에서도 참 국수전 대결을 했던 게 나오곤 했었는데 네. 뭐 일단 그 이창호 구단을 모델로 해서 이제 최택이라는 네. 기사가 출연을 했는데 이창호 구단도 이제 국수전에서는 역대 두 번째 많이 우승을 차지할 만큼 10번이나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국수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타이틀 그 이상의 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명예로운 좀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는 것, 이것이 정말 무시 못하는 부분인데요. 한국의 이제 프로바둑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탄생했던 대회가 바로 국수전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뭐 조남철 구단이 이 국수전에서 9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정말 이제
멋진 출발을 보여주었는데 그 뒤에 이어서 뭐 이제 뭐 김인 구단이라든지 나중에 뭐 조은영 구단. 네. 조은영 구단은 이제 16회 우승 기록뿐만 아니라 이 대회 10연패 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네. 참 그 기록이 앞으로 깨질 수가 있을까요?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대도 다르고요. 네. 그래도 그렇게 연패가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국수전 자체가 이제 그 도전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전기 우승자는 이제 도전기만 치르면 다시 우승컵을 들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뭔가 급소 자리에 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박정환 구단도 약간 행마 자체를 좀 비틀어간 의미가 있고요. 조한승 구단은 이제 박정환 구단이 눈목자까지 지금 중앙으로 행마를 해 나가니까 약점을 좀 찔러가면서 여기 있는 흑의 약점도 좀 자연스럽게 지키겠다. 네. 공격을 통해서 지키겠다는 뜻이죠. 눈목자 수는 역시 날일자가 많이 두어지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사실 흑이 둔 자리로 이구자 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네. 여기도 좋은 행마죠. 프로기사들이 이제 뭐 타이틀을 획득을 하면 그 타이틀 칭호를 이제 보통 붙여주는 것이 뭐 기분 좋은 관례죠. 네. 관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국수라는 칭호가 유독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조은영 구단, 이제 일례로 조은영 구단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타이틀을 많이 획득한 기사죠. 그렇죠. 네. 이 국수전 이외에도 네, 참 많은 기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국내 기전 같은 경우에는 정관왕을 이제 무려 3번이나 차지하기도 네. 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바둑계 관계자들, 그리고 또 이제 바둑을 잘 아는 주변에 이제 지인들은 조은영 구단에게 꼭 조국수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그렇죠. 그건 이창호 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도 무려 140회의 우승이라는 그런 대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계 대회 뭐 이런 칭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국수. 네. 그럼 또 이제 본인도 만족스럽게 또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면에서 이 국수라는 타이틀 참 프로 기사들이 누구나 한 번쯤 욕심낼 만한 그런 타이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수라는 칭호 자체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이제 프로 바둑이 생기기 전부터도 바둑을 잘 두는 고수에게는 이제 또 국수라는 이렇게 칭호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할 만큼 이제 바둑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좀 오래 전부터 잘 알려진 그런 고수의 칭호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되고요. 네, 박정환 구단도 굉장히 실전적인 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호구 쳐가는 자리와 붙여가는 자리를 맛보기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2번을 이렇게 확실하게 연결하는데 돌을 사용을 네. 했고요.
지금 흙이 2점으로 늘어져 있는 곳, 그 3점으로 늘고 싶기도 한데 역시 우변이 좀 많이 얇은가요? 네, 지금 뭐 우변이 얇은 것도 그렇지만 막상 이제 우변 쪽이 관통이 되면 집으로 이제 또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네. 네, 지금 늘고 나서 백이 붙였을 때 이 백돌에 대한 공격에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흑도 지금 조한승 구단도 좌변 쪽, 아니, 우변 쪽에 있는 흙집이 다 대부분 집으로 굳혀진다면 뭐 백집에 좀 대항해 볼 만 하거든요. 근데 우변은 아직까지 좀 뒷맛이 나쁘죠. 나중에 그 우상에 들여다본 자리 그쪽에서 네. 좀 움직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고 보니까 조한승 구단이 뭐 백도를 그렇게 강하게 압박해서 얻어낸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길 지금 이렇게 압박하면서 2점 머리를 결국 맞았거든요. 네. 그 흑돌이 지금 여기 자꾸 쌓인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백이 또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이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백이 탄력이 생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상귀 쪽 변화에 대해서 조한승 구단 그래도 약간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이 우하기 쪽에서 뭔가 좀 조금 이득을 보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수를 사용했는데 그것도 지금 좀 여의치는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그만큼 박정환 구단이 잘 대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이 자상기 쪽 변화는 패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상하다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잘 살펴보니까 흙이 그냥 쉽게 안 되는 수가 있었네요. 흙이 안 되는 수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반발을 했다면요. 아, 그러니까 백에게 좋은 수가 있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좀 해설판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길이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싸움도 가능했는데 조한승 구단이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었네요. 자, 일단 조한승 구단은 실리로 큰 자리를 차지를 하면서 실리의 균형을 좀 맞춰 놓고 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백이 이 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큰 집은 아닙니다. 나중에 뭐 이제 흙이 이런 곳을 밀어가고요. 밀어가게 되면은 뭐 백이 지킨다고 보고 이제 좀 개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단수는 뭐 이제 백이 친다고 해도요. 3, 4, 5, 10,
한 25집 정도가 확정에다가 중앙으로 한 5집, 그럼 한 30집 정도 되는 모양이고요. 여기가 지금 한 16집, 35집이 네. 강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한 45집 좀 강한 정도거든요. 근데 만약에 흙이 여기가 다 집이 된다면요. 이곳은 50, 15, 20, 25, 30, 35, 40, 45, 50, 50집 이상 될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만약에 다 집이 된다면요. 네, 이제 뒷맛이 있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이런 곳에 백이 뭐 들어가고 날일자가는 이런 뒷맛이 좀 남아 있고요. 여기를 받아준다면 이제 보통 때는 이렇게 한 칸 띄어도 뭔가 해볼 수 있을 만한 형태인데 입구자 가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맛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은 지금부터라도 좀 실리로 돌아서겠다라는 뜻 같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지금 이제 뭐 모양을 좀 잘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바둑이 이제 박정환 구단이 자상귀 쪽에서 뭔가 굉장히 만족한 마음으로 물러서다 보면 어느새 좀 흙이 좋아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바둑이거든요. 그렇죠. 자, 귀 쪽으로 움직입니다. 네, 거기 지금 뒷맛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냥 죽는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참고도대로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이런 형태가 나올 때 여기 백돌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백돌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사는 겁니다. 이걸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렇게 한 칸을 날일자 형태로 띄어서 여기를 젖혀도 이렇게 받아서요. 이곳을 이제 잡으러 가려면 늘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끊게 되면 여기 끊는 약점과 사는 것이 맛보기가 되거든요. 이건 뭐 쉽게 사는 형태네요. 네, 쉽게 살 수 있는, 보통 때는 이제 쉽게 살 수 있는 형태인데 지금은 이 돌이 없기 때문에 이 돌이 없다고 본다면 이제 복잡해지죠. 흙이 이렇게 끊고 가서 이 한 점을 이제 잡을 때 다시 이렇게 단수 치고 여기를 끊어가면 이렇게 단수를 쳐서 이건 좀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있는다면 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럼 백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백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가 여기를 가고 이을 때 이제 양날이자 형태가 아니라 이제 아까 입구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근데 입구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붙이는 수가 있어서 여기를 붙이지 않고는 지금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붙여가고 이렇게 늘어가면요. 이것도 지금 뭐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쉽게는 못 잡나요? 이것도 조금 어려운 형태인데 이건 이제 넘어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쉽게 지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아도 지금 쉽게 잡히진 않네요. 이 모양도 이곳을 올 때 이렇게 단수 쳐서 잡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는 수도 있겠고요. 또 제가 이제 한 가지 봤던 수는 여기 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차렷하는 형태로 둔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붙여가는 것이 맥점인데 이렇게 젖히고 이어서 이것도 지금 쉽게 잡히지 않는 형태인 것 같아요.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최소한 패는 확보가 되는 모양이네요. 아, 조한승 구단은 손을 뺍니다. 그 자리 굉장히 두고 싶었었나 봐요. 네. 이 백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물고 늘어지겠다는 거거든요. 우상귀 쪽에서 백이 이제 패가 나더라도 살게 된다면 오히려 거기서 백집이 5집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아까 개가와는 완전 다른 형태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흑이 끊자 백이 오히려 또 흑을 끊었는데요. 네. 백돌도 약점이 있지만 지금 흑돌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곳이 여기저기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지금 또 누가 선수를 잡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귀 쪽이 아직 완벽하게 처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선수를 잡아서 여기 끊어간다면은 오히려 백집이 훨씬 더 많이 나게 되거든요. 네. 만약 흑이 먼저 둔다면 패는 자체로 나와 있는 모양인가요? 네, 뭐 아까도 이제 이 변화를 좀 더 짚어드렸는데 여기를 있고요. 입구자 가는 변화도 이제 좀 보여드렸죠. 흑은 이곳을 붙이고 젖혀가면은 팻맛을 좀 노려볼 수는 네. 있어요. 단수쳐도 이렇게 아래로 단수쳐서 네, 이 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백이 이제 자체 팩감들이 좀 나온다는 것이 문제고 여기는 뭐 젖혀 있고 젖히고 있고 다 팩감이죠. 거기다가 그렇네요. 네, 여기 또 이제 뭐 끊어가는 팩감이라든지 팩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귀 쪽은 패가 나더라도 팩은 뭐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에요. 네, 조한수 군단 또다시 두텁게 잡아둡니다.
형세가 약간 흙이 좀 안 좋아 보이긴 한데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네. 뭐 지금 조한승 구단 서두르지 않고 그 부분은 뭐 이제 천천히 추격해 나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장기전을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두르다가 더 쉽게 형세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하나 끼워간 것도 굉장히 얄미운 수네요. 아, 무슨 뜻일까요? 보통은 그냥 여기 잡아주면 지금 집으로 손해가 되는 건데, 근데 여기를 잡게 되면은 백이 끊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한 점을 잡을 때 여기를 뭐 붙여가고 이런 곳에 갔을 때 차이점이 있죠. 이 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네. 아, 3-3을 들어갔을 때 네. 좀 더 수월하다는 그렇습니다. 장점이군요. 아, 그래도 그냥 잡아두네요. 네. 네. 뭐 여기까지가 이 박정환 구단과 조한승 구단의 도전 3국 오전 수순이었는데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난 뒤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참 궁금하죠. 네. 뭐 일단 지금까지는 박정환 구단이 약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 59기 국수전 도전기 3국 잠시 후에도 계속 함께 해주시죠.